자,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에어비앤비의 얘기를 많이 들고 있는데, 에어비앤비가 쭉 스타트한 그림을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기업 가치가 한 수십억 정도의 기업 가치가 되는 과정을 딱 그림을 보여준 거죠.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진짜 에어베드에서 자면서 출발하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과정을 하는 것보다 투자의 관점에서의 그러면 이렇게 성공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시드가 여러 개 단계를 나눠서 정말 그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됐는지에 대한 그 실증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08년도 창업에서 2011년에 시리즈 F까지 가는, 일단 시리즈 가면은 거의 어느 정도의 사업이 성공했다는 건데 굉장히 빨리 갔죠. 일단 첫 번째 2, 3년 안에 갔습니다. 근데 투자의 단계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 이 자료에 제가 빼먹은 프리시드 처음에 받고요. Y 컴비네이트에서 약 한 2만 불 정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받고, 그 다음에 시리즈 A 받고, F 받고, 계속 프리시드부터 단계를 계속 끊어가면서 여러 단계, F 단계까지 우리나라에 잘 없는 여러 단계의 초기 투자부터 VC까지 받는데 그 시드 단계를 다 거쳤던 게 에어비앤비의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프리시드 때는 약 2만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때는 Y 컴비네이트에서 받았을 때 어떤 기업 가치 평가를 했을까요? 그때 뭔가 이 가능성을 다 보고 했을까요? 사실 지금 그 정도 성장할 것까지는 보지는 못했을 거지만 대신에 2천만 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 투자자로서는. 결국 성공했지만 이렇게 그럼 초기에 2천만 원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작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가면서 점점 여러분이 어떤 그 지표를 만들어가면서 투자감도 올라가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게 현재 트렌드라는 거를 설명하려고 보여드린 겁니다. 자, 또 다른 스타트업 그 투자 환경의 변화는, 자, 우리가 투자하면은 대부분 기관 투자자, 그리고 아까 말한 엔젤, 엑셀레이터 이것을 생각하는데 의외로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서 펀딩의 옵션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사실입니다. 자, 특히 패밀리, 프렌드, 우리나라에 잘 발달되어 있는 그랜트, 정부 지원 사업. 아마 전 세계 최고의 그 아주 빽빽한 그랜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크라우드 펀딩. 이런 요소들이 새로운 펀딩의 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의 여러분의 성장 단계에 따라 가지고 적절히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크라우드 펀딩은 두 가지가 있죠. 리워드형, 보상형. 내가 그 물건으로 여러분이 제작하는 물건, 서비스로서 뭔가를 주는 거. 그건 보상형이라고 하죠. 근데 보상형이 아닌 최근에는 지분형, 인베스트먼트 크라우드 펀딩도 나와 있습니다. 직접 해당 기업을 온라인상에서 IR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레스토랑을 창업해서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수익을 내겠다.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개인들이 직접 돈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이 법률이 생각보다 빨리 통과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자료에 대한 거를 제가 와디지에서 받아보니까, 그동안 열린 지 얼마 안 되는데 약 7,000명이 참가했고, 총 180억 원에서, 한 76억. 그래서 토탈 이걸 보니까 한 400억 원 이상이 온라인상의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초기 단계에 그 정도의 어떤 그 새로운 400억 정도가 올라가고 또 대중의 관심도 받고 하는 게 나온다는 거는 충분히 지켜볼 만한 가치고 여기에 대한 득실도 여러분 있긴 하지만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VC를 거치지 않고도 외부 투자를 받아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대중적인 지지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 크라우드 펀딩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배경입니다. 자, 앞에서 향후에 살펴볼 거지만 그만큼 이제는 투자의 단계가 다변화되면서 어떠한 투자들이 우리나라에 있고 있는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만든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런 엑셀레이터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자, 초기 단계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 시리즈 이상을 하는 기업, 그다음 정부의 그랜트 하는 기업, 그다음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이 다 각각의 역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뭐 그냥 네가 알아서 알아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받으려는 사람이 찾아가야 된다는 거. 그 역할이 나눠져 있다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역할이 저도 계속 보고 있지만 뭐 어딘가에 쫙 정리돼 가지고 딱 있지는 않습니다. 예, 투자라는 건 약간 클로즈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정책 지원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막 공개해서 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이런 강의도 듣고 발품을 파셔서 알아야 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제가 정리한 그림인데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 가지고 자금 조달하는 거를 너무나 기존에 있는 제도권만 찾을 게 아니라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때로는 정책 사업도 활용하고 민간의 투자 자본도 끌어들이고 그다음 자기가 뭔가 크라우드 펀딩도 조달하는 이런 것들이 뭔가 연계돼서 우리 기업을 성장하는데 커다란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만 기다린다. 그럼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하나의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해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어떠냐면 맨 밑에 있지만 내가 투자자의 어떤 성장 단계에서 어디 속해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셔야 돼요. 내가 프리시드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그거를 내 스스로가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알아야지만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날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투자 단계 2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